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개발한 혐의 하나가 국정원에서 쓰는 특수활동비, 국정원 예산이 거의 다 특수활동비인데 특수활동비 중에 일부를 국정원장들이 지난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정원장들이 청와대로 넘겨서 청와대에서 쓰도록 했다. 이게 뇌물이다. 그리고 국가손실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두 가지 혐의를 걸어가지고 관련자들을 기소를 했는데 지금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국고손실유죄, 뇌물죄는 성립이 안 된다 해가지고 계속 잇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죄가. 이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무리였다는 이야기죠. 뇌물죄는 보통 이 형량이 아주 무겁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뇌물죄를 박근혜, 이명박 그리고 당시에 국정원장, 당시에 비서실장 등에게 적용한 것이 과연 이게 공정한 수사였나 아니면은 똑같은 관행이 있었는데 전 정권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유독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 시절의 국정원장에게만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공정한 수사라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치적 수사이다. 다행히 법원이 견제를 하고 있다. 이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또 무죄가 한 건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받아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국고 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면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혐의가 다 무죄가 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재판장 이영훈은 오늘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김 전 기획관의 혐의는 2008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이 전 대통령에게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물죄의 핵심 요소인 대가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뇌물죄는 돈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겁니다. 이게 대가를 주고받는 때 뇌물죄가 성립되는데 대가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면서 재판부는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국정원 자금이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청와대에 지원된 사례가 있었고 김 전 기획관 역시 상급기관에 대한 관행적인 예산 지원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김 전 기획관이 현안 관련 각종 편의 제공 등을 기대하고 특활비 지원에 개입했다는 검찰 측 주장은 추상적이고 막연해서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여기서 요 대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뭐냐? 이전에도 국정원 자금이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청와대에 지원된 사례가 있다. 이 재판을 해보니까 국정원 특활비,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국정원 특활비를 국정원이 청와대에 건네준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이전에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갔다고 한다면 그 이전 정권, 이명박 전 정권입니다. 노무현, 김대중, 그 앞에는 이제 김영삼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 어느 정권인지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는 오직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만 국한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공정한 재판이 아니죠. 공정한 재판이 아니죠. 그러면서 계속 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정원장들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하자면은 국정원장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걸 이제 뇌물죄로 걸었는데 이것 또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무죄. 지난 20일에도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에 법원이 1심 판단 요지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정원장들이 임명 대가로 대통령에게 사례 내지 보답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과거부터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자금을 지원하는 관행이 있었고 대통령도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생각으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게 관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국정원 시절의 국정원 앞에는 안기부고 안기부 앞에는 정보부인데 이 정보부 정보 예산이 어떤 때는 현재는 한 1조 원 되는 모양인데 이게 원래 정보기관의 예산은 밝히지 않는 법입니다. 정보기관의 예산이 밝혀지면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것을 다른 부처의 예산으로 이렇게 숨겨 놓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편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 국정원 자금을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밀스러운 것이고 보통 정상적인 국가는 그것은 감사나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단 국가를 위해서 쓰는 돈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은 이것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과거에도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광범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한 것이 국정원장이 청와대에 쓰라고 넘겨준 돈이 국정원장이 대통령한테 뇌물을 준 것이다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뇌물을 주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건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대가성이 없고 뭐 연임을 시켜달라든지 그런 대가성이 없고 관례였고 대통령 또한 이게 죄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없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관례대로 했으니까 전 정권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런 시각도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 기록을 보면은 이 국정원장이나 대통령도 국정원장의 특활비 일부는 청와대 예산으로 봐야 된다. 청와대가 쓸 수 있는 돈으로 본다. 뭐 이런 이 경계선이 애매한 게 있었는데 이걸 이제 법적 잣대로 들이대니까 일단 국고손실죄는 지금 유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뇌물죄는 이 판판이 좀 깨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정보 예산을, 국가기관의 비밀 예산을 이렇게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번 수사가 과연 공정했느냐. 지금 무죄를 때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판사들이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고문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게 관례대로 전에도 있었다. 과거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판사가 왜 이것만 수사했느냐. 그 앞에 수사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시는 할 수가 없어요. 법원이 검찰에 수사를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판결문을 통해서 이것은 불공정하다. 관례였다. 이것을 과연 뇌물죄로 건다는 게 이게 맞느냐. 뇌물죄 적용이 일단 무리였다는 판단을 했다고 본다면은 지금 검찰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줍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라면은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무슨 이권을 가지고 있고 직접 돈을 받는 경우가 뇌물죄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번도 엄청난 뇌물죄가 적용돼 가지고 징역 24년, 1심에서 24년이 선고되었는데 또 추가로 8년이니까 32년인데 직접 받은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직접 받은 돈이 한 푼도 없고 최순실이한테 주어진 뇌물을 그것을 박근혜가 받은 걸로 해석하는 이른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었는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가 없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 생활하면서 가장 돈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했고 결벽증까지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뇌물 등등으로 해서 한 번도 수사를 받아본 적이 없고, 이번에 수사를 해도 직접 받은 뇌물은 단 한 푼도 없는데 뇌물죄를 적용하고, 그것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돈까지 뇌물죄로 계산해 가지고 8년을 더 때리고 하는, 이게 과연 정의로운 재판이냐. 어쨌든 지금 잇따라 뇌물죄 적용이 무죄가 되는 걸 통해서 이 법원은 이 수사는 공정하지 못했다 하는 심정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라고 진술했던 그 목소리가 귀에 정정합니다. 감사합니다.